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발표자 이재혁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밀폐된 기계시 주차장의 이상 연소 및 폭발 현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재난들입니다. 이 재난들은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을, 출동한 소방관들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형사수사로까지도 이어집니다. 작년 부산 동래구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 전체가 화염에 사로잡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평일 낮 시간에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 9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 발생 당시 10시 36분 승강기 보수유지업체 작업자 두 사람은 기계시 주차장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동래구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고 승강기 리프트를 활용해서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지하 2층 작업을 완료한 후 지하 1층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방음을 위해 설치된 흡연재를 켜었고 불꽃이 전체로 퍼졌습니다. 작업자 두 사람은 출입구 옆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로 대피를 했고 소방관에 의해서 복구조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주차장 CCTV 화면입니다. 입간판이 전도되고 얼마 후 출입문이 쾅 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잠시 얼마 후 급격한 화염이 노출됩니다. 이 화염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폭발 후에 발생하는 급격한 화염 분출 현상, 여러분들은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급격한 연소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먼저 복사열에 의한 플래시오버, 산소 공급에 의한 백드래프트, 그리고 최근 평택 소방관 순직 사고로 인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먼저 FGI는 연소 생성물인 가연성 가스가 급격하게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연기 폭발 현상은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급격한 폭발과 함께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해외 연구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그리고 FGI. 그리고 이 FGI 안에 연기 폭발, 롤오버, 역화 현상, 플래시 파이어 현상 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동래구 오피스텔 화재가 어떤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재현 실험, 그리고 배터리 발화 추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기 전에 콩칼로미터와 하얀 전파기 시험기를 활용하여 내부 흡연재 특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최대열 방출율은 연소가 시작하자마자 최대를 찍고 하락하였습니다. 일반 단열재의 약 2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총 방출 열량은 일반 단열재의 0.3배, 평균 연소 지속열은 일반 단열재의 0.04배로 내부 흡연재의 연소 특징은 초기 고온의 열을 방출하고 빠른 전파 속도는 있으나 연소 지속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1층 출입구고요. 지하에 주차장에 있는 필로티 구조로 화재는 왼쪽 하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면 내부 기체가 팽창하면서 22초 만에 최대 압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펑 하고 문이 개방되고 나서 잠깐 음압이 발생한 후 급격하게 하염을 분출합니다.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서 주차장의 문 개방이 연기 폭발이 아니라 내부 기체 열 팽창 폭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잠깐의 공기 유입은 있었지만 초기에 발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소 현상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기존의 백드래프트 현상과 다른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점은 재현 실험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재현 실험에 사용된 세트는 도면을 바탕으로 1000분의 1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군데의 온도 측정, 2군데의 압력을 측정하였습니다. 보시면
연소가 시작되고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8.5초 만에 세대를 찍고 펑 하고 입구가 개방되고 왼쪽 3분단을 보시면 내부에 혼소 현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배터리 추가 발화 실험도 실시하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30개를 가충전하여 열폭축을 유도하였습니다. 보시면 발화하자마자 펑 하고 입구가 터지고 최대 온도가 50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하락을 합니다. 만약 주위에 가연물이 있었으면 충분히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개방된 문을 통해서 그 연소 확대는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기존에 있던 현상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시간 압력 차이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래시 오븐은 채성기 전에 발생을 하며 압력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드래프트는 보통 감태기에 발생하며 압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폭발은 화재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이 현상은 바로 플래시 파이어. 영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플래시 파이어나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빠른 연소 속도와 함께 가연성 기체가 배출이 되면 내부 기체가 팽창하면서 폭발 후에 발생하는 고온의 급격한 하염 분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온의 급격한 하염을 막으려고 하면 밀폐된 구획실을 제거를 하든지 빠른 연소 속도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를 위해서 4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중 52%가 20대 미만으로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소방시설 및 내부 장치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처럼 기존 20대에서 10대 이상으로 소방 대상물의 기준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기장치 설치입니다. 저희가 추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왼쪽은 완전 밀폐, 오른쪽은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연소가 시작되고 오른쪽은 지속적으로 공기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내부 압력은 5배 차이. 그리고 펑 하고 문 개방 이후에 연소 패턴의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환기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나더라도 기계식 문이 파괴, 병현되지 않아 이 하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의도인데요. 가연성 흡연제 사용 금지 및 소음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일의 규정에 따르면 내부는 불연체로, 소음은 1m 거리에서 85dB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 10월부터 부산소방재난본부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참사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 이행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오피스텔 화재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출동한 소방대? 가나 서장님?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가? 예견된 비극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화재를 통해서 하임리버치 29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9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대전 홍대 아울렛 화재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폭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위력은 지금 휘발유차나 이런 거랑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또 그 다음에 화재도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주차장 화재 관련해서 잘 정리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제안 또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환기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화재로 인한 이 압이 걸리면서 그 차고에 불도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그 가스 소화 설비가 작동했을 때 가스 소화 설비가 이제 그 압력 때문에 문짝이 날아가든지 이래서 이제 피압구, 또 방출된 피압구 같은 경우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환기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일반 환기구가 아니라 이런 고압이 걸렸을 때 안전하게 이런 압력을 개출 수 있는 뭐 타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도 이 인명이 없는 쪽으로 이제 천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설치하는 그런 기준도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명한테 덮친다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렇게 좀 앞으로 연구를 이쪽 분야에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명칭을 압력 배출구라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없던 장비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해외에는 그 압력 배출구라는 명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점을 좀 더 다음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그 점까지 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처음에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압력을 뺄 수 있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건축법상에서는 전부 다 규제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흡음재 사용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방 대상물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예 저희 안에 내부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소방 쪽에서. 건축법에는 없어요. 건축법에서도 저희가 뭐 파악하기 바로는 그 환기 규정이나 뭐 흡연 그 불량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흡연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건축법이 없다니까 저는 몰라서요. 네. 그렇게 본 거고요. 건축법상에 하는 문제에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건축법을 선언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소방법을 선언해야 될 수도 있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계에서는 기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성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부분에 압력이 이상하게 걸리면 그 자체가 터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반복부라고 그러는데 A라는 과 B라는 곳에 공정상에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압이 많아지면 팍 터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비슷한 원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압이 얼마나 정도 걸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하셔서 어떤 한 곳에 환기구로 꼭 특정 짓지만 마시고 어떤 깨어질 수 있는 어떤 재료로 해서 이 구멍을 막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부의 형태로 터지게 하면 압이 얼마나 확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시뮬레이션 하셔서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TF팀을 한번 찾아뵙고 한번 좋은 거 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 실험하실 때 그 축소 모델 가지고 실험하셨잖아요. 1000분의 1. 네. 1000분의 1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축소 모델로 선정하실 때 혹시 스케일 팩터는 뭐 고려를 해보신 건지 궁금하고요. 네. 1000분의 1은 저희가 딱 100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뭐 원칙을 짜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완전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현 실험을 하는데 많은 실패를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분의 1이 이제 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무슨 어떤 원칙에 의해서 1000분의 1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나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축소 모형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축소 모형 가지고 연차에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근데 이
축소 모형 하실 때 보면 상상법칙이나 아니면 스케일 팩터 같은 걸 고려하셔가지고 실험하셔야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내용에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실험하신 거하고 해석 시뮬레이션 하신 거하고 혹시 사이즈가 좀 동일하신가요? 예, 그 시뮬레이션은 저희 원 도면을 바탕으로 했고요. 실제 사이즈. 네. 그리고 그 재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10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같이 혹시 비슷하게 도출된 건가요? 아닙니다. 압력값이랑 비슷한 수치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 말한 것처럼 압력이 시뮬레이션 상에는 22초 만에 최고 압력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압력 수치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최고 압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상의 이제 기울기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여기서 FGI에 대해서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근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제가 먼저 코멘트를 드리면, 보통 실험을 먼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이제 조건을 어느 정도 찾으시고 실제 사이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논문에 보면 시뮬레이션 하시고 실험하시고 결과를 도출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방법적으로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접근했던 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도 처음에 백드래프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백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거와 이제 다른 이제 수치가 나와서 이제 재현 실험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그 바람 메커니즘이 보면은 그 폴리우레탄이나 저기 흡음재 타가지고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충 보면 폴리우레탄이나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시아나수소나 일산화탄소가 그 나와서 그게 이제 가연 착화가 돼서 그 폭발이 발생하는 건데 아까 그 플래시 파이어하고 가스 익스플로전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스 그러니까 연기 폭발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저희가 평대 소방관 순직 사고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점화원이 생겨서 폭발하는 현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발화가 시작되고 내부 기체가 팽창에 의해서 그 팽창이 이제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이제 폭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염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플래시 파이어에 대해서 짧은 연소 시간과 급격한 하염 분출 그리고 고온까지 이런 특징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 한정 짓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연구되지 않은 소재라서 저희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착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착화가 됐는데 그게 폭발식으로 전체가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착화가 되고 이게 이제 열이 팽창되는데 저 반대쪽 입구에서 그 폭발이 나고 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잠깐 이제 음압이 발생한 후에 발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평택 소방관 순직 그 연기 폭발이라는 다른 패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소 화재 초기에 발생했다는 점이 그 연기 폭발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밀폐된 곳에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랑 또 다른 패턴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흡음재만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난연재료이기 때문에 그 폴리우레탄이나 그런 그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많은데 그 지하 주차장에는 흡음재 말고도 이제 가연성 가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성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를 안 해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잘 들었는데요. 논문에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1000분의 1로 축소를 하셨던데 배터리 쪽은 100분의 1로 축소를 하셨던데 그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배터리는 저희가 본 현상하고 완전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요즘 이제 친환경 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현상은 아니고 배터리도 급격한 연소가 있으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사용된 배터리도 차량용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쪽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약간 연기 폭발하고의 차이가 이거는 이제 저 공기가 팽창을 해서 폭발을 한 거라고 이제 그 설명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화학적 폭발이 아니고 물리적 폭발을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팀원을 대신해 솔선수범해서 발표까지 하신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이재혁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4시